김주애가 정말 김정은의 후계자일까요? 한국 국정원이 김주애가 후계 내정 단계에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분석이 북한의 권력 구조를 전혀 모르는 헛소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후계자라는 단어는 정말 민감한 단어입니다. 과거 김정일은 내 앞에서 후계자를 언급하는 사람은 다 없애버리겠다라고까지 말을 했었습니다. 그가 그러한 말을 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김정일은 1972년 김일성의 생일 60돌 때 후계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서서히 권력을 장악했고 김일성을 권력 중심에서 밀어냈습니다. 김일성에게 가는 모든 보고는 김정일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고 김일성이 하다라는 정책 명령은 김정일의 재가가 있어야만 국가정책에 반영되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것입니다. 사실상 김일성은 20년간 허수아비 주석으로 남은 것입니다. 실권은 김정일이 모두 장악을 했었고 이런 권력 승계 과정에서 나타났던 권력 이동과 실권 장악에 대해서 김정일 본인이 스스로 체험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후계자를 내정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국 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있는데 바로 김정은이 어릴 때 후계자로 내정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주애도 어릴 때 후계자로 내정될 수 있다 이런 취지인데요. 김정은이 그 당시 어릴 때 후계자로 내정됐다는 근거를 들어보면은 김정은이 대장으로 불렸었다. 또 김정일이 사석에서 김정은이 자기와 성격이 제일 비슷하기 때문에 김정은이를 후계자로 할 것이다 라고 발언했다는 것인데요. 만약 정말로 그 당시에 김정은이가 후계자로 내정이 됐었다면 후계 수업이 이루어졌어야 되고요. 또 그에 상응하는 조치와 과정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또 김일성의 직계가족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대장 칭호를 줍니다. 심지어 장성택과 김경희의 딸 장금성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프랑스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 사람도 대장으로 불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김정은이 후계자로 어릴 때 내정됐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북한의 내부 사정과 권력 구조를 잘 모르고 하는 분석입니다. 김정일에게 후계에 대해서 언급한 사람이 있었었는데요. 바로 김정은의 어머니 고영희와 그 측근들입니다. 고영희는 자신의 아들들을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서 측근들을 이용해서 계속 김정일에게 후계에 대해서 언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트로에 말한 것처럼 김정일이 내 앞에서 후계자를 언급하는 사람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북한에서는 사실 후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매우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8월이죠.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건강이 악화가 됩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후계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정은을 2009년에 공식 속상에 내오면서 후계를 발표합니다. 2010년 노동당 3차 당대를 통해서 완전 공식화를 했죠. 김정은도 이런 후계 과정에서 나타나는 권력 교체에 대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자, 아버지 사망 후에는 장성택 수총을 비롯해서 김정일 시대 때 사람들을 전격 교체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이 당장 건강이 악화되지 않는 이상 후계자를 서둘러 임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북한의 권력 승계 역사적 맥락을 국정원이 판단을 못한 것이죠. 이런 분석이 미달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사실을 빼먹었는데요. 북한의 내부 규칙을 국정원이 분석 못한 겁니다. 자, 북한의 후계자는 노동당 서열 2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노동당원이 되어야 하는 자리죠. 그런데 김주희는 지금 13살입니다. 노동당 규칙에는 18살부터 노동당원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노동당원도 아닌 13살짜리를 후계자로 내정한다? 이거는 노동당 규칙도에 안 맞고 규약에도 맞지 않는 어긋나는 이런 정책이죠. 이런 내부적인 사정, 내부적인 북한의 분석을 국정원이 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저는 좀 의아한데요. 북한 내부에서도 사실 이 후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후계자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김정은에 대한 불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워하는 것입니다. 또 북한 내부 체제는 사실상 개인 숭배 체제입니다. 우리 북한에서는 당의 유일적 영도 체계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 존엄은 오직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후계자가 공식화되는 순간 북한에서의 충성, 권력은 분산되게 됩니다. 당, 군, 이 권력계층에서 후계자에게 줄서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될 것이고 또 이것이 권력투쟁으로 이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후계자에 대한 이른 임명은 북한의 내부 분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김정은 본인도 조심하고 있는 부분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내부에서 그 어떤 고위직이라도 할지라도 아직까지는 이 4대 세습이나 북한의 내부 후계자에 대해서 언급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이 4대 세습이 진행되는 것처럼 한국 언론과 한국 정부가 선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4대 세습이라는 단어는 우리 북한 주민들과 대한민국의 재앙적인 단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대 세습이 되면 북한이 이미 80년 가까이 독재체제 아래서 억압받으면서 살아왔던 북한 주민들에게 100년 이상 그 독재체제의 노예로 살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또 80년 가까이 분단국가로 살아온 우리 한국에게 또 100년 이상 분단국가로 서로 대치하며 살라고 하는 바로 반민족적인 발언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의미를 분석을 안 하고 한국 정부가, 한국의 학자들이 또 정보당국이 오히려 4대 세습이 마치 정당화되고 우리가 이 대결로 가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계속 선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4대 세습에 대해서 선전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은 북한의 3대 세습, 세습 정치를 정당화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김정은의 3대 세습 때만 해도 북한 내부에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토론은 아니지만 북한의 내부에서 저희 친구들이라든지 또 가족들에서 이런 토론이 진행이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지도자라고 할 때는 그 지도력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업적이 있어야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김정은이가 불쑥 갑자기 나타나니까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지도력을 입증했고 어떤 업적을 쌓았기에 이 북한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기에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정말 우아했거든요. 그리고 부정적인 시각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 김정은이 지금 3대 세습을 했고 지금 4대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북한 내부에서도 이 세습 정치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시각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이 정당한 것처럼 한국 언론이 계속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4대 세습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자꾸 비추고 또 북한이란 나라가 마치 4대 세습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것이 일반적이고 정당한 것처럼 세계에 선전하고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북한이라는 나라가 매우 안정적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북한은 매우 불안정한 국가입니다. 북한은 내부에서 불안정한 시기가 많고 또 이 숙청이라든지 또 기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 내부에서 많은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공포 통치와 고립 통치로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이 두 가지가 없다면 사실 북한은 무너집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국가를 지금 한국이 나서서 국제사회에 세습 정치가 안정됐기 때문에 북한이 무너지지 않는다. 또는 북한은 안정적인 국가다른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미지가 심어질수록 북한이나 또 국제사회 또 한국 주민들에게 4대 세습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응당 북한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도 가지고 있고 사회주의 체제라는 시스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국호나 시스템적으로 볼 때 이 세습 정치는 그 어느 곳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위법이고요. 국가의 시스템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세습체제를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한국이 나서서 부추기고 또 정당화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북한에서 공식 후계자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 누구도 단정 지을 수도 없고요.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는 김정은의 후계자, 뭐 김주애다, 김여정이다. 다 쓸데없는 분석이고 의미 없는 분석입니다. 김주애가 후계자가 된다고 해서 우리 한반도에 어떤 큰 영향이 미칩니까?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나요?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삶의 큰 변화가 이루어집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분석에 재원을 낭비하고 또 이런 쓸데없는 분석을 통해서 북한 체제를 정당화시켜주는 움직임은 대한민국 정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오늘 이현승의 스모킹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